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과 규모로 식량을 지원할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지 꼭 4시간 만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과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거론하며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며 그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새 최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9만 톤으로 2017년보다 12.4%가량 감소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식량을 지원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려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쌀을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02년에서 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 톤에서 50만 톤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가 과거의 사례처럼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북에 지금 그 식량난도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만한 안정적인 소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이는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국내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직후 실시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 지원 논의가 지속되는 걸 텐데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 얼마나 나쁜 상황입니까? 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중 최악입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유엔 식량 계획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58만 5천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식량 수입과 국제기구의 원조를 감안하더라도 식량 필요분의 23%나 부족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1인당 300g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배급 목표인 550g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양입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4월 말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전투적으로 식량 증산을 독려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이 대북 식량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정부는 직접 지원 방식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2017년 당시 정부가 의결까지 해놓고 집행을 못했던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가 9차례에 걸쳐 북한에 265만 5천 톤 가량의 쌀을 지원한 전례가 있고 현재 정부 비축미도 충분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농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이라는 호재로 작용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농업계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공여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국제기구가 국내산 쌀이 아닌 외국산 쌀이나 밀가루 등을 구입해 북한에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정부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 비용만 6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직접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만큼 농업계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최근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각에선 금겹살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양돈 농가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 가격과는 달리 도매값은 지난해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4, 5월이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입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일 주요 소매점에서 판매된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평균 1,979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1년 전보다 각각 10.9%, 8.9%씩 오른 겁니다. 목살 가격 역시 평균 1,911원으로 한 달 전과 1년 전보다 각각 16.6%, 5.4%씩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전역에 퍼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때문에 국내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내 양동 농가로선 호황을 맞은 상황. 하지만 농가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과 달리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아섭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돼지고기 평균 도매값은 4,5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감소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이제 관련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돼지값이 이게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소비가 부진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전역에서 ASF가 발생하자 앞으로 수입 물량이 줄어 돼지고기 값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중국의 ASF 영향을 고려해
올해 돼지값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ASF로 인한 소비시장 내 위기감이 지나치게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난해부터 쌓인 수입 재고 물량이 넉넉해 수입량 감소로 인한 수급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막연한 위기감에 소비자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자 농가들은 사육 마리수와 출하량을 늘려갔고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에 부담감을 느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도매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농가들은 돼지 생산비 정도라서 남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시장 가격으로 소비까지 줄어들고 한돈 농가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방역은 철저히 하되 ASF에 대한 섣부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읍내로 나갈 때 발휘되어 드리는 100원 택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택시 위주에서 올해부터 버스로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하면서 지자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택시 위주였던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올해부터는 소형 버스로도 확대됩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택시와 소형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1억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 287억 원으로 7배 늘리고 지자체의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초에는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 교통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형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에 대해 합동 설명회를 열었는데 전국 시군의 문의가 뜨거웠습니다. 이미 농촌형 교통 모델을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 확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우수 사례를 본 지자체들도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운행 유형은 셔틀형, 콜형, 혼합형 총 3가지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셔틀형은 버스가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하는 형태고 콜형은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르면 찾아가는 버스 형태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이 다각화되는 건 지난해부터 전국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일명 100원 택시가 운행되며 농촌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100원 택시는 농촌 지역 주민이 100원에서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한 달에 3, 4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를 말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주민들은 택시 한 대당 1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운행 요금은 시나 군이 택시회사에 지불합니다. 100원 택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곳은 충남 아산시입니다.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 교통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1km 정도를 무작정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택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이 그 마중택시에 대해서 호응이 높은 편이고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도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0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병원, 시장, 그리고 은행 업무 등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형 교통 모델이 단순히 교통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버스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촌형 교통 모델이 농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두 학기 동안 여러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농협이 이 자유학기제의 진로 체험으로 농촌에서의 체험 교육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농촌 마을을 찾은 도시 청소년들을 김아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인척골 마을.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중학교 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도시의 청소년들이 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청과 농협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 농촌마을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딸기와 고추 모종을 심고 우리쌀 떡케이크를 만들면서 도시에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떡 만들기는 저 솔직히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우리쌀이라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영진 서울농협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아이들에게 어릴 적 농촌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정말 농촌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추억을, 그다음에 농촌과 농업에 대한 친숙한 경험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학생들 또 농협 관계자 등은 학생들의 특별 활동을 농촌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도시 청소년들이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좀 배우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직업으로서 농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학교도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농촌학교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됩니다. 경기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 양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4곳의 농촌마을에서 체험이 가능한데 서울의 중학교 50여 곳에서 1학기에는 3,700여 명이 2학기에는 2,300여 명의 학생들이 농촌을 찾을 예정입니다. 농협이 학생들에게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든 농촌학교. 학생들이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전국의 지역 농축협 등 범농협 전 계열사가 참여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김병원 농협회장은 범농협이 모금한 성금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을 비롯한 이재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국내 유입 위험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예방관리 강화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수의, 축산, 의료, 환경, 생산자 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한 차단 방역과 구제역 AI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평시 방역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고당도 딸기의 신품종 개발을 위해 분자 마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어린 딸기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 분석하는 분자 마커 방식은 열매가 달릴 때까지 키워보지 않고도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고당도, 그리고 쉽게 무르지 않는 단단한 과육 등을 갖춘 새로운 딸기 품종 육성용 분자 마커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산불 피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농정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36개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도와 농업인단체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정책 반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하고 산불 피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전국 최초 농민 참여 예산제를 차근차근 실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